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장유미 변호사님. 네. 서울중앙지검에서는요. 지금 그림 보시는 것처럼 관할 내 정부 보안청사로, 그러니까 당청 관할, 서울중앙지검의 관할 내에 정부 보안청사로 소환해서 대면 조사를 실시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할 내에 정부 보안청사라 하면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전 처음 듣습니다. 저희 의뢰인들, 저희도 형사사건을 많이 하는데요. 이런 곳에서 조사받은 전례가 없습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 서울중앙지검장 역임을 했죠. 이런 식의 보안청사라는 곳 듣도 보도 못했다라는 겁니다. 예. 이 점은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부적절한 것 같은데요. 일자 그렇습니다. 자발 출석이란 건 피의자에게는 있기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 나 조사해라라고 하면서 검찰청을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예. 그때 검찰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전 그게 맞은 처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혐의를 받는 사람은 자기가 날짜를 골라서 가지 않거든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 자발적 출석했다고 합니다. 어떤 경위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서면 조사를 먼저 한 뒤에 그걸 토대로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혐의를 받는 사람은 질문을 그 면전에서 직접 받는 겁니다. 왜? 먼저 어떤 질문이 있을지를 알게 되면 예측할 수 있고 방어 논리를 구축하기 때문입니다. 상당한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리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 서초구에 있죠. 저는 김건희 여사 원래 대통령 영부인이 되시기 전에 살았던 그 사저 아크로비스타 같은 다 관할구역 내에 있습니다. 뭐 개인적인 바람입니다만 그곳은 아니었기를 바랍니다. 그런 곳은 아니었길 바란다. 좀 말씀하실 게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예. 제가 좀 알아봤는데 우선은 뭐 기무사나 뭐 국정원이나 그런 쪽은 아닌 거로 알고 있고요. 검찰청이나 아니면 경찰 그쪽은 아닌 거라고 제가 이제 좀 알아봤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명시적으로 어디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우선은 우리가 이게 검찰청이 아니면 경찰 아닌가, 뭐 국정원 아닌가, 기무사 군청 아닌가, 그건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제가 장소를 의미를 둘 때 사람들이 이게 관저에 가서 만약에 갔다고 하면 좀 편의를 봐주는 거 아니냐. 뭐 검찰 쪽에 오면 비공개이기 때문에 이거는 또 공개하지 않고 비공개는 또 문제가 아니냐. 그렇다면 결국은 이제까지의 어떤 전례에 비춰봤을 때 김건희 여사가 이번에 검찰 수사 받는 데 있어서 뭐 배려를 받은 거 아니냐, 특혜가 아닌 거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이제까지의 어떤 전직 대통령 배우자가 수사를 받은 경우가 두 갈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순자 여사와 권양숙 여사입니다. 근데 이제 권양숙 여사 같은 경우는 그때 박연차 게이트 있지 않습니까?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 재임 중에 68억 원 정도를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받았고 그 사이에서 권양숙 여사가 좀 관여를 했다. 그것 때문에 조사를 받았거든요. 그때 검찰이 부산까지 내려가서 부산에서 이제 수사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비공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배우자였기 때문에 그런 배려와 그런 걸 했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가 수사를 받을 때 비공개 그리고 제3의 장소에서 했다는 부분이 과연 어떤 편의나 특혜냐 그 관점은 제가 볼 때는 좀 정치적으로 무리한 해석 아닐까 그렇게 싶습니다. 좀 오해를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제가 하나만 좀 꼬리 질문을 드리면 이 서울중앙지검 관할 내 보안청사라고 했으니까 용산은 서울 서부지검 관할이잖아요. 그러면은 용산은 좀 배제가 되겠네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묻진 않았는데 우선은 관저가 아니라는 거, 그다음에 군 시설도 아니고 뭐 이른바 국정원 시설도 아니고 기무사도 아니고 그런 쪽은 확인이 됐는데 용산이냐 아니냐의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관할 내라는 부분이 이제 그 문구에 있었기 때문에 관할이라면 용산이 배제될 수 있겠다라는 추측을 해봤습니다. 일단 아까 장윤 변호사께서 이성윤 의원 말씀해 주셨는데 이성윤 의원이 뭐라고 한 거냐면요. 지금 그림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성윤 의원이 제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근무를 했지만 관할 정부보안청사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는 말입니다. 도대체 어디서 조사를 했다는 말인가요? 라고 했는데 구장처장님, 근데 이건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이성윤 의원이 이른바 공수처 황제조사 논란이 있었던 인물이다 보니까 이 글이 조금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른바 이제 내로남불 논란에 좀 휩싸인 측면이 있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것 같습니다. 왜 조사를 받지 않았을 때는 왜 조사를 안 하느냐라고 문제를 제기를 했다가 자진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다고 하니까 조사 받은 것까지는 좋은데 왜 보안청사에서 받았느냐. 이게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 여사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의혹을 좀 제기를 하고 계신데요. 저는 차분히
검찰에서 이 대면 조사를 한 만큼 이 신속하게 이 조사 결과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불필요한 논쟁을 끌어나가기보다는 본질에 좀 충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김건희 여사가 받고 있던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 이것이 위법하냐, 위법하지 않느냐. 만약에 위법한다라면 어느 정도 위법해서 기소를 할 정도냐 아니면 기소는 안 할 정도냐. 이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한 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 결과를 신속하게 발표하는 것이 남아있지 뭐 보안청사냐 어디냐. 물론 이것도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만약 서울중앙지검 관할이 아닌 제3의 장소였다라면 이것은 지나친 배려 아니냐, 특혜 아니냐 이런 논란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만 분명하게 지금 관할 내라고 밝혔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좀 지나면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서울중앙지검에서 밝힐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김건희 여사 수사 관련해서는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도 법 앞에 성역은 없다 이런 이야기를 누차 밝혀왔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수사 미진하다는 비판이 있는데요. 검찰에서 누누이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엄정하고 공정하게 철저하게 수사하겠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법 앞에 성역도 예외도 특혜도 없습니다. 강선미 부위원장님, 네. 이원석 총장의 저 말을 두고 오늘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와 결부시켜서 과연 그럼 제대로 조사를 한 거냐, 약속 대련 아니냐 이런 식으로 민주당은 좀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이원석 총장의 저런 행동들이 너무 늦었다. 그러니까 이원석 총장에 관련돼서 이제 곧 퇴임이 앞두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검찰 내에서 이미 주도권을 잃었다는 평가가 있어요. 그리고 할 거면 진작 했었어야 되는데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와 관련해가지고 어떤 법무부 장관과의 인사 패싱 이후에 힘을 잃은 듯한 느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번에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는 과정에서 정말 제대로 수사를 했다고 하면 본래 이제 수사의 기본 원칙이 아래서부터 공모자들을 다 조사를 한 다음에 가장 상부에 있는 범인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테러를 막아놓고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면 증권사의 직원들 그리고 뭐 도이치모터스 회계 책임자라든지 뭐 블랙버리 인베스트먼트의 어떤 관련자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모든 것이 기초 조사가 다 되어 있는지 예. 그래야지 그분들의 어떤 진술을 바탕으로 김건희 여사가 어떻게 관련되어 있고 어떤 테러가 나가는지를 다 막아놓은 상태에서 소환을 해서 조사를 했을 때 그 진술이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러한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민주당은 좀 알고 싶다.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부실수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혜윤 변호사님. 네. 그런데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1차 청문회를 했고요. 네. 2차 청문회가 26일인데요. 1차 청문회 때도 출석하지 않은 증인이 9명이었습니다. 근데 26일에도 이원석 검찰총장도 증인으로 채택이 돼 있지만 불출석할 걸로 보이고 그렇죠. 많은 불출석이 예상되는 가운데 사실은 이 탄핵 청문회로 얻는 것이 무엇이냐, 맹탕 아니냐 이런 지적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증인들은 거기에 대한 응당의 이제 처분은 따를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증인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주요 증인들이 불출석했기 때문에 아예 새로운 사실관계들도 드러나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환기하는 뿐만 아니라요. 일단 임성근 사단장 본인은 왜냐하면 이렇게 왜 대통령실이 전력적으로 임성근 구하기에 나섰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상당히 궁금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 단편에 혹시 김건희 여사가 계시는 건 아닌가.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블랙펄 인베스트먼트라는 이모 대표. 그 회사에서는 김건희 폴더라는 게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번 정부 들어서 검찰은 김건희 여사와 그 모친이 이 주가 조작의 이 계좌가 대통령실에 발언에 따르면 활용된 건데 이용을 당한 건데 20억 원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거기에 이종호 대표라는 이런 중견 연결고리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있는 방에 한 일원과 임성근 사단장 같이 사진까지 찍은 게 이번 청문회에서 드러났습니다. 임성근 사단장 어떻게 했습니까? 현직 검찰인 친척과 계속해서 문자를 주고받았죠.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고. 이런 부적절한 편린들을 국민들이 목도하고 계십니다. 생방송으로 의미가 없다고 폄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소식 여기까지 듣고 전당대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